자, 여러분, 1대0 e스코어에 속지 마십시오. 결코 힘겹게 거둔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정말 이걸 삼킬 수가 없습니다. 안방에서 거둔 승리 뒤에 우리가 받은 것은 정중함으로 포장된 명백한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김준석, 바로 제가 오늘 적장의 입에서 직접 나온 한국 축구를 향한 그 잔인한 판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경기의 배경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점은 11월 18일, 장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태석 선수의 천금 같은 결승골로 우리 대표팀이 가나에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결과죠. 2025년의 마지막 A매치 일정을 승리로 장식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상대 가나, 피파 랭킹 72위. 자, 그런데 이 팀이 정상 전력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파티, 조던 아이유, 모하메드 쿠두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핵심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부 이탈한 말 그대로 반쪽짜리 팀이었습니다. 고작 19명의 스쿼드로 우리를 상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팀을 상대로 우리가 어땠습니까? 90분 내내 경기를 압도하기는커녕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다 여러 차례 실점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오토아도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는 패장의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우리 심장에 비수를 꽂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를 오랫동안 괴롭힐 그런 냉정한 판결을 말입니다. 아니, 가장 치명적인 칼날은 언제나 이렇게 완벽하게 위장된 채 날아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팀 모두에게 좋은 경기였다. 경기는 대등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과 가나, 아직 일본의 레벨은 아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에 숨겨진 그 지독한 모욕, 그 뼈를 때리는 냉혹함이 느껴지십니까? 피파 랭킹 72위, 방금 우리에게 패배한 팀, 그것도 주축 선수가 모두 빠진 반쪽짜리 팀의 감독이 감히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우리 피파 랭킹 22위 대한민국을 자기들과 같은 수준으로 동급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칭찬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에 진 팀의 감독이 당신들과 대등하게 싸웠다고 말하는 것, 이게 과연 승자를 향한 찬사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훨씬 앞서는 당신들이 우리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조용한 질책이자 냉정한 평가일 뿐입니다. 이 말은 즉 그가 우리의 승리에 전혀 승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실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그 기회만 살렸더라면, 조금만 운이 따랐더라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보십시오. 승자를 두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패자에게 아쉬움을 남겼을 뿐인 그런 승리. 이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자, 그리고 이 레벨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아도 감독은 정말 잔인하게도 브라질의 유령을 소환했습니다. 그가 일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의 말을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은 정말 강한 팀입니다. 브라질은 쉽게 지는 팀이 아닌데 일본은 그런 팀을 상대로도 자신들의 축구를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승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완성된 팀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대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레벨의 팀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본의 브라질전 승리를 칭찬할 때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0대5, 그 치욕적인 대패를 암묵적으로 찌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과 순간의 차이입니다. 오토아도 감독은 일본의 승리를 어떻게 봤습니까? 구조적으로 완성된 팀, 높은 레벨, 즉 그들의 승리는 잘 짜여진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평가했죠? 한국이 승리한 이유는 마무리가 더 좋았기 때문, 대등한 경기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토아도 감독은 여기에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승리는 압도적인 시스템의 결과물이고 우리의 승리는 그저 대등한 경기 속에서 나온 한순간의 결정력 차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승리는 필연이었고 우리의 승리는 우연에 가까웠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스코어보다도 경기 내용보다도 더 무서운 것, 바로 적장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토아도 감독이 일본과 우리
두 팀을 향해 보였던 그 미세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존중의 격차를 우리는 반드시 분석해야만 합니다. 먼저 그가 일본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다시 들어보시죠. 일본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오늘 경기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일본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자, 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운이 없었다거나 실수했다는 뉘앙스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조직적인 움직임, 막기 어려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패장의 완벽한 굴복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못해서 졌다가 아니라 상대가 너무 강해서 졌다는 깨끗한 인정, 바로 압도적인 시스템 앞에 보내는 경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상대로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해 승리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 즉 가나 자신입니다. 그는 우리의 강점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력 부족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니라 처절한 아쉬움입니다. 그는 가나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 혹은 최소한 비겼어야 할 경기를 놓쳤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태도의 차이야말로 진짜 판결문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상대에게 절대적인 공포와 굴복을 이끌어내는 동안 우리는 고작 반쪽짜리 전력의 상대에게 해볼만 했다는 아쉬움이나 안겨주고 있었다는 처참한 현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심리적인 격차야말로 그 어떤 스코어보드보다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대0 승리는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적장의 입을 통해 우리 심장에 직접 날아와 박힌 차가운 현실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파 랭킹 72위, 그것도 핵심 전력이 모두 빠진 팀과 동급이라는 평가.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에 가해진 정면 공격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운 좋은 결정력 덕분이고 일본의 승리는 완성된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그 부분, 이것은 우리의 승리에서 실력이라는 가치를 철저히 거세해버린 잔인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게는 공포에 가까운 굴복을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해볼만 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낸 그 태도,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상대를 압도하는 강팀이 아니라는 가장 치욕적인 선언입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일본이 경기장이 11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상대를 질식시키는 예측 가능하지만 막을 수 없는 시스템 축구로 진화하는 동안 우리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손흥민, 이강인 같은 천재적인 선수 한두 명의 번뜩임에 의존하고 꾸역꾸역 힘겹게 이기는 축구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그 달콤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겁니까? 아시아 맹주라는 우리의 위상은 이제 모래성처럼 위태롭습니다. 일본이라는 거울은 더 이상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거울 속 일본의 모습은 하나의 강철 군대처럼 정교하고 단단한데 거기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삐걱거리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나 감독의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등이자 잠든 우리의 뺨을 후려치는 날카로운 죽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 힘겨운 승리 그리고 이 냉혹한 평가는 정말 값비싼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사랑하기에 더 위대해지기 위해 우리는 이 아픈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상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따끔한 경고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